번아웃은 삶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람들, 앞으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저의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 다 보시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워지실 거예요. 안녕 피땀찌들, 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 길어질 거니까 당장 마실 거 챙겨가지고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몇 달 전부터 좀 계획을 했었던 번아웃, 우울감, 무기력증 극복한 썰, 그리고 방법 3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게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비탐찌들한테 전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오래 하고 지금 3주 정도 생각 정리를 한 다음에 드디어 들고 왔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잘 쓰는 스킨케어들 사용하면서 좀 편안하게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넘버즈인 시카 갈아 만든 초록 패드. 이거 여러분 초록 색깔 면이 피부에 닿게 붙이는 거 아시죠? 이게 좀 알싸하게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떼어내도 좀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제가 이렇게 생각 정리가 길어진 이유가 원래는 뭐 유산소, 숙면 이런 좀 방법 기반으로 가볍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방법 딱딱 해가지고 설명드리고 끝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비탐찌들한테 제가 쓴 일기장을 공유한다는 느낌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한 10페이지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비탐찌들이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피부로 인한 마음의 우울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최근에 저를 알게 되신 비탐찌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 4년, 5년 전쯤에 여드름이 너무 심해서 정말 피부로 인한 대인기피증이 왔어서 사람 눈을 원래 못 마주쳤었거든요. 그때 정말 영상에서도 많이 울고 그랬었는데 그 비탐찌들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제품 정보 나누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마음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비탐찌들께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어요. 영상 다 보시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워지실 거예요. 먼저 제가 느낀 번아웃 그리고 무기력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비탐찌들은 마음이 너무 미치겠을 때, 답답했을 때 이거를 이미지로 한번 형상화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비탐찌들한테 제가 느낀 거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비유를 한다면 어떤 모습이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설명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막 그림이나 낙서로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겪은 번아웃 무기력증은 이미지로 보면은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주변의 시야는 다 어둡게 보이고 내가 봐야 되는 그 초점마저도 약간 흐릿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여기에 있는데 있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냥 삶 자체가 포커스가 아예 안 맞는 느낌.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냥 걸어 다닐 때 있잖아요. 제 시야가 이렇게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 제외하고는 막 햇살도 따스하고 막 운동하는 그런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 막 강아지들 산책하고 있고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풍경인 걸 알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밝은 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래에 뭔가 어두운 음지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감정으로 따지면 뭔가 우울, 자책, 죄책감, 불평, 원망,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 이런 감정들이 그냥 저를 꾹꾹 눌러가지고 잠식시켜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때는 진짜 누군가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아마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1년이 넘어갔고요. 증상이 가장 심했을 때는 정말 3개월 내내 몸에 힘이 절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운이 그냥 쭉쭉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체력이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증상이 가장 심했을 때 제가 운동도 같이 병행을 했는데 강도가 전혀 안 셌음에도 불구하고 식은땀이 미친 듯이 나고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PT쌤이 괜찮냐고 물어보시고 그랬었거든요. 운동은 이미 꾸준히 하던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을 느꼈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지금은 정말 까먹었을 정도로 많이 좋아지고 극복한 상태인데 심지어 지금도 가끔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느꼈던 그 몸에 힘이 쭉쭉 빠지면서 절반도 안 들어가는 그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물론 지금은 극복하는 방법? 그거를 건너뛰는 방법을 알아서 금방 이렇게 다시 탈출하긴 하는데 이제는 그 스트레스를 몸으로 느끼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30대에 들어서면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좀 건조해서 이거 세럼만 바르고 할게요. 이거 요즘에 잘 쓰고 있는 거 브링그린 징크테카 1.2% 흔적 세럼. 이거 제가 예전에 완전 물 같은 제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약간 콧물 제형이 조금 섞여져 있는 제형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징크 성분 들어가 있어서 여드름 진행 중일 때 바르면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진정 효과가 진짜 좋고 약간 어성초 발랐을 때 그런 알싸함, 쿨링감도 느껴지고 완전 흡수되면은 묻어남 진짜 없긴 한데 이게 워터리한 제형인데도 보습감이 살짝 느껴져요. 그래서 마무리에 피부결 되게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도 좋고 무엇보다 여드름 났을 때 전체적인 진정 잘 돼가지고 구매한 이후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겪어보니까 번아웃이라는 단어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진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나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번아웃은 열정이 있으니까 오는 거더라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 비탐지들도 대부분 그러지 않으세요? 뭔가 마음에 하고 싶은 게 많아. 잘 하고 싶어. 잘 해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그게 되지가 않으니까, 몸이랑 마음이 따로 노니까 열심히 달리다가 결국에는 지쳐버려서 진짜 에너지 다 소진,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서 내 안에 있는 뭔가 열정들도 다 타들어가 버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진짜 할 수가 없고 하기가 싫은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다른 의미로 번아웃은 삶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람들, 즉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서 진짜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들한테 필요한 쉼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번아웃이랑 무기력증을 느끼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개잖아요. 잠깐 멈추거나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 비탐지들은 또 다시 일어나서 가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빨리 달려온 기간이 이 정도가 만약에 된다면 달려온 만큼 잠깐 쉬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잠깐 쉬었잖아요. 쉰 다음에 다시 가잖아요. 이때 다시 갈 때 뭔가 예전의 내가 아닌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쉼표의 기간 동안 나에 대해서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진짜로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겪은 다음에 다시 가면 분명히 예전의 나보다 뭔가 한 단계 성장을 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제가 요즘에 화장품만큼 많이 사는 게 책이거든요. 진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처음인데, 다양한 생각을 가진 작가들의 많은 책을 읽은 다음에 키워드가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게, 결국에는 나를 잘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잘해야지 전에 먼저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어떤 일을 해도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많은 거를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자체가 혼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비탐지들 지금 뭔가 쉬어가는 단계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뭔가 조급하게 느껴지고 하더라도 잠깐 쉼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앞으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저의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번아웃이랑 무기력증 극복한 방법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누기 전에 여러분 이거 하나만 바르고 갈게요. 비타민 제품은 제가 요즘에 달고 살아가지고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바릅니다. 근데 저렴이로는 요거 추천. 코스알엑스 더 비타민C 23 세럼, 그리고 고렴이로는 아이오페 글루타 비타민C 토닝 앰플. 원래는 이거 C23 그 비타민 제품이 있었는데 약간 주황색이랑 빨간색이었던 그게 없어지고 이걸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흡수가 조금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사용감은 코스알엑스보다는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이긴 해서 오늘 요거 발라주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비타민 제품들 중에서 피부 진짜로 환해지는 거 기준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아이오페랑 코스알엑스 제품이 저는 원탑이었어요. 근데 몰랐는데 둘 다 아모레퍼시픽 제품이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비타민 함량이 높아가지고 아이오페 제품들은 발랐을 때 따끔거리는 느낌이 많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뭐 피부 호수가 밝아지고 이런 걸 떠나서 내 피부가 환해지는 느낌, 뽀해 보이는 효과 이런 거는 알잖아요. 근데 사용감 다 떠나서 진짜 얼굴 환해지는 효과로만 보면 저는 아이오페랑 코스알엑스가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물론 사용감이 좋은 비타민 제품들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진짜 밝아지는 효과로는 얘네들이 원탑이에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감정과 나를 분리하기. 괄호치고 관찰자로서 나를 바라보기인데요. 오늘 제가 설명하는 방법들은 대부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책을 읽으면서 실제로 그 방법을 해보고 도움을 받았던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뭐 마음치유 그리고 자기계발 영상에서도 꼭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도 정말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방법이에요. 저를 살렸다고 생각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말라라는 문장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진짜 머리가 띵 한 거예요. 다른 내용은 뭔가 사업, 투자 관련된 내용인데 그냥 이 딱 한 줄 문장 보고 생각하는 그 관점을 바꾸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보통 우울하고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만 별로인 것 같고 이런 감정이 느껴지면 보통은 이 감정들이 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으로 이어지잖아요.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낀 건데 감정을 느낌과 동시에
바로 내가 정말 별로인 것 같은, 또 그러다가 SNS 켰는데 나 빼고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나만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진짜 수시로 왔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정말 오버 아니고 무의식적으로라도 100번 정도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인간이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방치를 했거든요. 이런 생각 누구나 하겠지 하고 그냥 방치하고 놔뒀는데, 이 문장에서는 우울한 감정이 곧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정은 그 순간에 내가 잠깐 느꼈던 감정인 거지, 이 감정 자체가 나라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다양하게 느낄 수 있지만 감정은 그 순간에 내가 잠깐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 하나의 지나가는 감정에 의해서 내가 별로인 사람이야 라고 이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딥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볼 수 있는 거는 나 이외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건 나 빼고 전부인데,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안 좋을 때는 이 시각을 이쪽으로, 내 쪽으로 바꿔서 나를 관찰하는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는 건데요. 저도 처음에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해가 안 갔어요. 생각 정리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아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이해가 잘 안 갔다가, 아 이거다 하고 깨달은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우울하고 좋지 않을 때 나한테 계속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울하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우울함을 느끼는 거는 어디에서 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지금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 되게 잠식되어 있는 상태라면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우울함을 느끼는지 한번 그냥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머리에 막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야 라고 답변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계속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냥 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우울함을 느꼈구나 라고 답변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요. 그 답변이 떠올랐을 때는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계속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좋고, 그 다음엔 되게 심플한 몇 가지 문제로 좀 정리가 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해결 방법을 종이로 써가지고 그냥 메모를 하는 거예요. 낙서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글자로 적어 놓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왠지 모르게 내 머릿속에 휴지통이 정리된 느낌이 들어요. 글씨 뭐 이쁘게 정리하고 뭐 다이어리 꾸미는 것처럼 이쁘게 하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현실로 글씨로 기록만 해도 정말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그래서 비탐지드 한번 오늘 영상 다 보신 후에는 내가 느끼는 그 감정들 그림으로 막 낙서해 보셔도 좋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낙서하듯이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의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올라오게 해줄 방법이 또 있는데요. 작은 꿀팁, 이렇게 메모하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뭐 15살 때 뭐 했고, 20살 때 뭐 했고, 25살 뭐 했고, 30에 뭐 했고, 내 인생에 굵직굵직한 것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면 생각보다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한번 이제 심취하는 거죠. 충분히 잘해왔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까 지금 느끼는 이 감정 때문에 잠식되지 말자. 저는 잠식된다는 그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혼자서. 우울하고 무기력한 그 감정에 잠식되지 말고, 이 감정이 곧 내가 아니니까 바로 이렇게 올라오셔야 돼요. 이 방법을 할 때 제가 효과를 가장 많이 본 방법이 독서여서 저는 요즘에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 사람의 생각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와서 야,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고민 상담을 하던 중에 갑자기 나는 내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다 보면 나도 완전 동의해. 혹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네? 와, 이렇게도 느낄 수 있구나 라고 계속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도 구분이 확실하게 생기고요. 다른 사람의 그 지식과 생각을 내 머리에 스미게 해서 해결 못하던 나의 감정들, 걱정들, 고민들을 더 많은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원래 진짜 지인들은 알 텐데 책을 읽고 이런 타입이 아니에요. 1년에 한 권 정말 시험을 봐야 돼서 뭐 읽는다 이런 거 아니면은 정말 책이라는 거는 저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책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도 결국에는 내 공부가 되더라고요. 나를 잘 알게 되는 공부가 돼서 내 내면이 정말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책은 또 베스트셀러라 그래서 다 재밌게 전부 다 읽히고 이런 건 아니라서 제가 이제 또 다음에 정말 인생 책으로 꼽는 5개를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그때 제가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아직 크림 안 발랐어. 크림은 여전히 저의 사랑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 발라주고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마치 또 세럼이랑 앰플까지 발라놔서 피부가 엄청 뭐 가벼운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크림은 완전 가볍게 피부에 쏙 들어가는 크림을 발라주면 궁합이 딱 좋아요. 저는 또 지복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형의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스킨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은 진짜 이제는 말하면 지겹죠. 여드름 진행 중일 때 바르면 진행 중일 때 여드름 가라앉는 것뿐만 아니라 가라앉자마자 생기는 그 색소 침착 있잖아요. 그게 붉은기가 동시에 같이 빠르게 옅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너무 잘 쓰고 있고 이것도 진짜 지인들이 저한테 극찬하는 몇 개 안 되는 제품들 중에 하나. 파파레사 비호소 파우더도 그렇고 파티온 노스카나인 크림도 계속 물어봐요, 지인들이. 이것도 마켓 언제 하냐. 저도 너무나도 꾸준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 바로 지금을 사는 연습하기인데요. 괄호치고 걱정은 망상이다 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있는데요. 뭔가 앞에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마음 한켠이 되게 무거워. 근데 웃을 순 있어. 이 상황을 즐기고 놀 순 있는데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한켠이 묵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은 되게 재밌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급 우울해지거나 급 다운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지금을 즐기지 못했더라고요. 기탐치들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지금을 즐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일에 대한 걱정,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 예를 들어서 그게 월요일이면 월요일에 출근하기 너무 싫다는 걱정, 내일 출근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지라는 걱정,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 아, 내가 이때 이런 말 왜 했지? 혹은 아, 어제 할 거 어제 했으면은 오늘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지인들을 만나보면 저 사람은 큰 고민이 없나? 싶을 정도로 되게 그 순간을 즐기고 작은 거에도 되게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고 해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일 다 잘 마치고 지금 순간에 정말 집중하면서 사소한 거에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너무 부러웠는데, 다양한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뭔지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대부분 행복하게 혹은 잘 살아보는 건데 그 행복의 기준이 그 사람들은 뭔가 먼 미래가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거, 아니면 하루하루 알차게 내 할 일 다 하면서 사는 거, 요거에 기준을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도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그 전에 내가 하기로 한 일들은 다 맞춰놓는다든지, 아니면 못했어도 그러면 뭐 내일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해결 방법만 딱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은 다음에 이 시간은 온전하게 즐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좀 걱정을 사서 하는 타입이에요. 뭘 해도 걱정이 먼저 앞서고 그 불안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당장 멈춰야겠다라고 느낀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 몸이 진짜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특히 뇌는 진짜 알수록 미스터리래요. 어떻게 이런 슈퍼컴퓨터보다 더한 신체 조직이 있는지 신기할 정도인데, 우리 뇌가 너무 철저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저같이 그런 불안함을 느끼면 그런 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저희가 정말 싫어하는 그 여드름의 원인이기도 한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기도 하고요. 만약에 내가 머릿속에서 행복한 상상을 하면 그 행복한 상상에 맞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나오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실제로 그 호르몬이 바뀌어서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내가 미리 사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건 내 손해구나 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번에 생각보다 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망상이다
라고 바로 생각을 해요. 하고 그 생각을 끊어버려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미 생긴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면 그거는 해야 되는 생각인데,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망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탐치들도 만약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것들은 나한테 직접적인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멈추고 끊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킨케어 마지막, 이제 좀 크림 바르니까 약간 마무리가 더 뽀송해졌다. 요거 저의 사랑 홀리카홀리카 아이패셔널 쿨카밍 알로에 아이 패치 붙여주고 스킨케어 끝낼게요.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아이 패치 안 써보신 분들 진짜 써보세요. 특히 요즘에 이제 30대 들어서면서 눈 여기 아래쪽에 깊게 페인 주름 생기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갑자기 안 생기던 그 눈가의 주름 사이에 화장 끼인다 하시는 분들, 요거 자기 전에 붙여놓고 다음날에 보잖아요. 그러면 요게 엄청 쫀쫀하게 피부에 스미는데 그 쫀쫀한 느낌이 다음날 화장할 때까지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패치 제품들 조금 더 다양하게 써보긴 해야겠지만 요거 일단 홀리카홀리카 알로에 요거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붙일수록 피부에 더 짠짠하게 붙어가지고 진짜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붙인 다음에 뭐 까먹고 할 일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 눈가 쪽에 깊게 패인 주름에 화장 끼이는 게 훨씬 덜해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저녁에 자기 전에 붙여놓고 책 읽거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방법 세 번째, 두뇌 자극 받기인데요. 괄호치고 새로운 정체성 갖기입니다. 이제 1번이랑 2번 방법으로 좀 내 생각 정리도 되고 내가 너무 그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들, 우울한 감정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라고 하시면 이 세 번째 방법 정말 추천드려요. 번아웃은 쉼표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쉼표를 끝마친 다음에 빠르게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느끼기도 했어요. 제가 느꼈을 때 번아웃이랑 무기력증이 오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다고 느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뭔가 쳇바퀴처럼 끝나지 않는 거에 대한 무력감이라고 느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안정적이긴 한데 너무 똑같아. 이거에 대한 신선함이 없는 느낌? 거기에서 오는 무력감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뇌과학 관련된 책들을 읽다가 알게 된 저만의 방법인데, 내 뇌가 뭔가 똑같은 것들에 지쳐버린 상태잖아요. 여기에다가 되게 신선하고 재미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크리에이터인데 그 카테고리는 뷰티 쪽이잖아요. 근데 뷰티 카테고리의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뷰티 쪽 크리에이터들이랑도 많이 소통을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긴 하는데, 뷰티가 아닌 완전 다른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면 대화 주제가 달라져 버려요. 근데 그렇게 완전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요. 이 방법은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되겠다 라는 새로운 생각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 상대방은 저로 인해서 새로운 방법을 깨닫기도 하고, 진짜 서로한테 좋은 자극을 준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설레기 위해서는 정말로 새로운 정체성을 더 만드는 거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컨텐츠 만드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거를 좀 잊고 살았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뭐 포스터나 아니면 뭐 UCC도 그렇고 컴퓨터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냥 혼자 공모전 제출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좋아했는데 잊고 살았던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물론 뷰티 크리에이터로서도 즐기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다양한 사람들의 그 콘텐츠 기획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콘텐츠 만드는 거, 영상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눈이 반짝반짝 한다는 거를 잠시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 다른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면서 진짜 오랜만에 두근두근 거리는 느낌을 받았고요. 내가 이렇게 콘텐츠 기획하고 아이디어 공유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콘텐츠 기획자로서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도전이 오랜만에 생겼어요. 생각 정리도 되고 두뇌 자극도 받고 새로운 정체성도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미래를 새롭게 그리기 시작하면서 오랜만에 시각화도 시작을 했는데요. 시각화 중에 제가 요즘에 주변 친구들한테도 뿌리고 있는 게 비전보드. 비전보드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꿈, 바라는 방향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글로 적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걸 정말 디테일하게 내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도록 이미지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집의 스타일이 있다고 하면 가장 흡사한 집의 사진을 찾아서 스크립트 해가지고 집해놓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의 방향이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서 이렇게 붙여놓고, 그거를 보면서 내가 그걸 이뤄내는 상상을 하는데 상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걸 이뤄냈을 때의 감정을 느끼는 게 진짜 중요하대요. 그럼 뭐 만족감도 있을 거고 뿌듯함, 안정감, 평안함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런 걸 느끼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좀 뚜렷하게
뻣뻣하게 잡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건데 요거는 뭐 워낙 베스트셀러 책에서는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라 그런 책은 제가 따로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지금 번아웃 느끼시는 분들 대부분이 멈추고 싶다, 그냥 다 그만두고 그냥 어디 떠나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번아웃이 오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열망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다 멈추고 쉬고 싶다라는 갈망보다 새로움에 대한 갈증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를 톡 건드려주면은 여러분은 이제 다시 쉬는 거 멈추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을 건데, 그냥 지금 상황이 내가 감당하기가 다 힘들다고 느껴지니까 다 그냥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뇌 관련해서 나와서 또 한 가지 방법 공유하자면, 이거는 저는 사실 모든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존경하는 뭐 켈리최님도 그렇고 드로우앤드루님, 그 다음에 유명한 자기계발 유튜버 영상에서는 꼭 한 번은 무조건 나오는, 혹은 그분들도 무조건 당연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자기 암시 방법. 그냥 말 그대로 나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저는 드로우앤드루님 거 그 자기 암시 영상이 2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다른 거 막 보기 전에 그냥 바로 그거를 켜서 아침 시작을 그걸로 하는데요. 이거 여러분 묘하게 진짜 효과 있어요. 이거를 진짜 한 날이 있고 못한 날이 있는데 달라요. 내 감정의 그 요동이 달라요.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게, 우리 뇌는 감히 컴퓨터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엄청난 슈퍼 컴퓨터가 움직이려면 내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 정말 중요한데, 그 잠재의식이 보통은 우리가 어렸을 때 형성이 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 내가 어렸을 때 봐왔던 것들이 다 내 잠재의식이 되는 건데, 30년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거를 한순간에 바꾸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해주지 않았던 그 말을 내가 매일매일 해주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나를 응원하는 거에 세뇌를 당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암시 문장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내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라는 문장을 맨날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잠재의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요거에 맞는 선택을 하도록 차차차차 검색을 해가지고 알아서 서칭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움직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거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나는 요가랑 안 맞아 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가 학원을 찾아볼 생각이 없다든지, 그냥 뭔가 그런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든지. 근데 만약에 내가 나는 요가를 할 때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맨날 생각을 하면 그거에 맞는 또 방법으로 뇌가 알아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가득 찬 자기 암시 문장을 매일매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할 때 좋은 또 저만의 꿀팁이 있다면, 자기 암시 문장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문장에 맞는 이미지를 저는 하나씩 떠올려요. 만약에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라는 문장을 말하면 내가 생각보다 막 이렇게 쿨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상상을 한다든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한다 라는 문장을 말하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좋은 감정으로 일하는 모습을 상상을 한다든지, 이러면 효과가 진짜 배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진짜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는 말인데, 하루 아침 시작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카톡 온 거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검색 같은 거 보면서 되게 다른 길로 잘 빠지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자기 암시하고 자리에 일어나면서 이불을 그냥 정말 대충 정리를 하면서 일어나요. 근데 저는 이때 이불 정리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거에 의미를 두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내가 눈 뜨자마자 나는 오늘도 승리했다는 감정, 해냈다는 감정을 먼저 느끼고 시작하려고 이불 정리를 하는 거래요. 이불 정리 사소한 건데 귀찮으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해내는 순간 하루 아침의 시작을 나는 승리하고 시작했어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청결을 위한 건 줄 알았을 때는 안 했거든요. 굳이 어차피 저녁에 또 잘 건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나는 오늘도 해냈어. 귀찮은 거를 해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담찌들도 자기 암시 방법, 그 다음에 이불 정리하고 하루 시작하는 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담찌들 그러면 이렇게 3가지 방법 다 나눴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마음 한결 가벼워졌죠? 정말 번아웃은 제가 느꼈을 때 끝이 아니에요. 끝을 경험하기 위해서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니고, 다 타고 났을 때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나, 새롭게 건강한 나,
기다리고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탐찌들 지금 당장은 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멈추고 싶고 너무 우울하고 무겁고 이런 감정이 들더라도 잠깐 쉬세요. 마음적으로 푹 쉬신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갈 나에 대한 공부, 나를 알아가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비탐찌들의 마음의 짐이 덜어지길 바래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이런 모습을 비탐찌들한테 평소에 잘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좀 생각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 댓글 보면은 저도 또 힘이 나가지고 다음 영상 준비할 용기가 생기거든요. 만약에 반응이 없으면 이런 얘기하기 또 오그라들잖아요. 좋아해주시면 정기적으로 올릴 테니까 구독해주신 다음에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